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복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산. 클대자를 쓰는데 뭐 산.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또 소산도 있습니다. 소산. 큰 산과 작은 산. 이 뭐 그 마운틴 산은 아니라 이제 식물을 뜻하는 이제 산인 건데, 큰 산과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은 달래입니다. 달래. 그러면 큰 산, 대산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산은 바로 자, 마늘입니다. 깐 마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작은 놈 고르면 망합니다. 약간 큰 놈을 골라야 됩니다. 큰 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식재료에 마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발산, 산혈, 파혈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냐? 이 마늘의 MBTI도 역시 외향적, 이 적극적, 이제 활달함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적극적, 활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되게 적극적인 친구랑 근처에 있게 되면 같이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내성적인 친구랑 같이 있게 되면 카페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마늘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상당히 이제 외향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거나 밖으로, 그래서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를 막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한다라는 힘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깔아질 때 기운을 발산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산혈입니다. 산혈. 피가 이렇게 이제 뭉쳐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텐데 피를 흐트러뜨리는 산혈, 피를 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능으로는 어디에 쓰느냐? 냉증에 쓰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면 전통적으로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보통 뭘 먹느냐 그러면 이제 흑마늘 같은 거 많이 먹게 되거든요. 흑마늘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마늘의 산열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늘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 파열입니다. 파열은 뭐냐? 피를 이제 깨버린다. 뭔가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몸속에서 종양이라든지 뭐 종기라든지 뭔가 암이라든지 뭉쳐 있는 게 있으면 뭉친 거를 흐트러뜨려서 이제 대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파열 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항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드시는 환자군 중에 한 군이 바로 위암 환자분들입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위암 수술 이전이나 위암 수술 이후에 위암을 또 치료하는 목적, 위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선호하시는 게 바로 이제 마늘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파의 알리신 매운맛이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꼽 이상으로 상체에 주로 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늘은 상체랑 하체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통해서 내 몸의 냉증을 없애려고 그럴 때 내 몸이 골고루 차다 그러면 마늘을 가지고 상체, 하체의 냉증을 없애는 거고요. 양파는 주로 이제 상체 쪽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이 차다 그러면 양파를 드시는 거고, 손발이 다 차다 그러면 마늘을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제일 이제 그 미역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늘의 효과가 다 좋은데 제가 미역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미역은 우리 몸에 피를 보충해주는 보혈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이 기미론을 모르고 너무 영양학적으로 성분으로만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마늘도 좋으니까 거기에 또 미역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는 뭐 큰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전통적인 기미,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음식을 먹어오고 조리했던 방식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미역은 보열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열이나 산열하게 되는 마늘이 들어오게 되면 미역의 보열 효과를 다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마늘을 안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발산, 산열, 파열이 각각은 좋긴 한데 미역의 보열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미역편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음식이 몸에 이제 들어와서 좋게 작용을 하는 장기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흔히 우리가 콩 그러면 콩팥에 좋다. 뭐 도라지 그러면 폐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늘은 여기 몸 가운데 있는 비장과 위장, 비위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오신채 뭐 매운맛 다양하게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때 뭔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 식품으로는 왜 무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막힌 걸 뚫어주는 두 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랑 마늘입니다. 무랑 마늘은 채기가 있을 때 뚫어집니다. 무랑 마늘은. 그래서 무나물에다가 마늘 다진 거 딱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여기 가슴이 딱 막혀 있는 걸 뚫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아무튼 이 비위에 좋다. 그래서 여름철 우리가 음식 식중독 때문에 토하고 설사하거나 뭔가 찬 걸 많이 먹어서 또 토하고 설사하거나 설사를 할 때 그걸 광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이 광난일 때 음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늘이 되는 거죠. 주무실 때 손발이 저리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그러면 농담으로 야 고양이 길러라.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장난으로 이 쥐가 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이 자고 났더니 손이 자꾸 저려요. 자꾸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 이런 분들은 내가 음식을 가지고 뭔가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을 때 마늘에 먹는 양을 짧은 시간 동안 늘리시게 되면 저리는 것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회를 드실 때 우리가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마늘 꼭 드셔야 되죠. 그래서 마늘의 대표적인 어떤 효능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 주게 되면 마치 익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살균 효능과 또 비슷하게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을 죽여서 또 위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소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무뿐만 아니라 마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마늘은 피로 회복 목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헌에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마늘을 대량을 먹여서 피로 회복한다 하는 목적으로 많이 써왔죠. 그 원리는 원래 마늘이 갖고 있는 이 알리신. 이 알리신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때는 알리신의 향이 별로 안 납니다. 양파랑 마찬가지로. 근데 딱 깨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하고 여기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리신이 휘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 몸에 들어오면서 피로 회복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마늘 하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늘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남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의 제품에 마늘을 주재료 또는 부재료로 넣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늘이 전통적으로는 정력을 강화하는 데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정력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예전에는 불가라 종교적으로는 그걸 별로 음란하다라고 나쁘게 봤기 때문에 또 음란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마늘에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여성을 멀리하고 수행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마늘을 많이 먹고 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음란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마늘을 피하게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매운맛들을 가진 것을 불가에서는 오신채, 그래서 뭐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5가지 매운맛 그러면서 이제 못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늘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신다고
제가 위암 환자분 상담을 그동안 뭐 1000분 넘게 했는데요. 전부 다 마늘을 다 드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먼저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마늘이 이제 항암에 쓰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알리신이라든지 매운맛, 그리고 발산 능력, 살균 능력, 소화 능력도 있지만 이 마늘에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만 35세가 지나게 되면 몸에 꼭 있어야 될 유황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채워줘야 인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유황 자체가 광물성으로 땅 속에 있는 유황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황을 먹으면 식물을 먹거나 유황을 먹으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메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체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마늘 자체 땅 속에 있는 셀레늄을 마늘이 또 끌고 들어와서 인체에 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메틸시스테인, 셀레늄 같은 것 때문에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마늘도 좋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적당한 기간에 적당한 양을 드셔야 되는데, 계속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계속 드시면 사실은 일반적인 밥이라든지 채소에 비해 이런 향신료들은 강해서 짧고 간단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상을 뭐라고 그러냐? 전통적으로는 간이 손상이 돼서 간은 보혈작용이라고 그래서 인체에서 피를 보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자궁의 피도 모아주고 인체의 피를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간에 있는 피를 자꾸 간이 피를 모아서 좋은 피를 모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피를 흐트러뜨리고 피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간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특히 간과 눈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간 기능에 어떤 지장을 주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려고 그러는데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시력이 자꾸 흩어져서 진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던 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데 마늘이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검은 머리를 검은 머리답게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 피부 표면 두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이 검은 색깔을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이 머리카락이 검게 유지가 되는 것은 보혈작용, 피가 많이 모여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 여분으로 검은 머리라고 하는 그 색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너무 흐트러뜨려 버리게 되면 이 보혈작용이 떨어지니까 흰머리가 자꾸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꾸 흰머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필요 이상 파랑, 양파 같은 매운맛을 지나치게 드시게 되면 멜라닌 색소를 방해하면서 흰머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부작용 한 번도 못 겪었다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파 마늘을 많이 먹었더니 정신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시력이 좀 떨어지고 위로 막 열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느냐? 마늘의 이 활발함이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면 그 마늘의 적극적인 성격과 내가 만나서 나는 소극적이고 샤이하고 음인인데 양인이고 활발한 마늘과 이렇게 딱 만나니까 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나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마늘 이 친구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이다. 그런 양적인 활발한 두 성격이 만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양인들 또는 소양인들은 마늘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올 수가 있고, 음인들, 소음인들은 별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오히려 몸에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흑마늘은 말 그대로 이제 마늘을 쪄서 그 갈변 반응, 그 캐러멜 효과가 나게 되면 이제 진한 갈색이 되면서 흑색깔로 바뀌니까 이제 흑마늘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찜통에 산발에다가 마늘을 올려놓고 밑에 물을 넣고 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번거로워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쪄야 갈변 반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방식은 아예 그 전기밥솥 자체에 보온 기능을 넣고
8시간 이상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흑마늘도 있고, 또 전기밥솥 기능 중에 흑마늘 만드는 기능이 또 탑재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서 이제 흑마늘을 조금 쪄서 수분을 조금 빼내고 갈변 반응을 유도한 게 이제 흑마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마늘의 효과는 뭐냐? 흑마늘의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장점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맛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마늘을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가 있고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단점은 알리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살균 효과라든지 항생제, 냉증을 없앨 수 있는 효과는 또 떨어지겠죠. 다만 이제 그 먹기가 또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찌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마늘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항암에 좋은 새로운 성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흑마늘이 유리할 테고, 건강한 분들은 그냥 흑마늘을 굳이 드실 필요 없이 생마늘을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마늘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로 비위 기능에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위장과 비위장이 있는 이 가운데쯤에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마늘이 흑색깔로 바뀌면, 흑마늘로 바뀌면 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흑마늘은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흑마늘은 주로 이제 신장암, 방광암, 자궁암 환자분들이 뭔가 내가 마늘을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흑마늘로 드시면 되고, 내가 폐가 안 좋은데 비위가 안 좋은데 할 때는 생마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뿌리 식품과 줄기가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뿌리 식품은 이제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런 마늘은 이런 효능이 있는 건데, 마늘종이라든지 뿌리 위쪽에 있는 줄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줄기의 특징은 혈액순환과 수분 대사에 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뭔가 어디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주로 대가 있는 줄기 부분을 쓰시는 거고, 일반적인 효용으로 쓸 때는 이제 마늘 자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식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똑같은 식물인데 그 식물의 이파리를 쓰는 건 뭐냐? 이 이파리는 말초 혈액순환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게 주로 은행잎 추출물을 먹게 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디에 쓰느냐?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줄기를 쓴다. 이파리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이 손목선까지의 혈액순환을 이파리 음식들이 시킨다. 그러면 줄기, 대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팔에 있는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뿌리 식품은 어디에 어떤 효과를 집중시키느냐 그러면 여기 배꼽을 비롯한 아랫배 중심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레시피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이 저리다 그러면 이파리류의 레시피를 짜는 거고, 이 팔뚝 자체가 저린다 그러면 줄기라든지 대를 쓰는 거고,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 주로 이제 뿌리 자체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식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역편이 이 녹화하는 와중에 미역편이 현재 93만 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 우리 미역편 주변으로 많이 전달하셔가지고 100만 뷰 저 한번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